소방공무원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별표 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5입니다. 옥내저장소에서 안전거리 제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사석유류 또는 동식물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사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일단 요게 잘못됐습니다. 여기 육류예요, 육류.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안전거리 같은 경우는 제조소 등마다 다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주거용, 가스, 학교, 병원, 극장. 자, 여기 그냥 문화재라고 쓸게요. 아셨죠? 문화재, 문화유산. 그럼 여기가 몇 메타예요? 10, 20, 30, 50. 그죠? 그리고 35kV 또는 35,000이죠. 볼트일 때 그죠? 요게 안 되면 3m. 넘으면 5m. 맞죠? 그냥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옥내저장소에 있다고요. 그죠? 그런 거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사석유류, 동식물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수량이 20배 미만인 거. 육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그죠? 그리고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이 내와 구조인 거. 지정 수량이 20배 이하, 그죠? 저장 창고 바닥 면적이 150 이하일 때는 50배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저장 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 방식에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기준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같이 보십시오. 이런 거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죠. 2번. 그래서 요게 이제 육류입니다. 육류다라고 되어 있고, 옥내저장소, 자 여기가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사석유류, 동식물류 옥내저장소 20배, 육류 옥내저장소 20배인데 150제곱 이하면 50배로 바뀌고, 벽기바보 내화구조,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 60분 플러스 60분, 창 설치하지 않을 것. 그리고 제가 이 바닥 면적 기준을 한번 보라 그랬죠. 예전에도. 인류 위험물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애들, 제일 위험한 거죠. 바닥 1000 넘으면 안 되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사류 위험물 중에 일석유류가 아니고 우리가 특수인화물이나 일석유류, 알코올류. 그죠? 알코올류. 요런 애들이 1000제곱이고, 이 2, 3, 4동은 다 2000으로 할 수 있죠. 2000.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답이 하나인 거야. 왜냐면 얘는 2000이거든. 바닥 면적 기준이. 얘는 1000이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3류 중에 제일 적은 애들. 요거 몇이에요? 제일 위험한 애들이 제가 1000이라 그랬죠. 그죠? 6류도 1000이에요. 이게 특이합니다. 그럼 바닥 면적 기준이 다른 하나는 얘죠.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하나의 창고의 바닥 면적은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이 면적 이하로 해야 된다. 감옥의 위험물과 남옥의 위험물을 같은 데 저장하는 거는 감옥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에 따른 바닥 면적을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에 가보면 요 위험물들 1, 3, 4, 5, 6 해가지고 위험한 애들 쭉 들어가 있죠. 근데 오류는 지금 지정 수량이 따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육류 전체가 다 1000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감옥의 위험물 외에 위험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2000, 그쵸? 2000. 이걸 같이 한대. 근데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면 1500씩. 됐죠? 그리고 보유공지는 뭐 나올 수는 있죠. 그죠? 나올 수는 있으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체크하고 가십시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옥내저장소 쪽에.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옥내저장소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조소는 진짜 잘 나오죠. 저번 시간에 풀었던. 옥내저장소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저장소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무조건 보고 가죠. 5개 탱크는. 그죠? 보유공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그랬죠. 그럼 보유공지는 이거 잘 보셔야 돼. 4000배를 초과하면 양이 엄청 많은 거죠. 최대 지름과 높이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큰 것과 같은 거리로 하래요. 그러니까 4000배를 초과했다라는 건 그만큼 양이 진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위험물이 4000배 넘게 있대요.
그럼 내가 여기 주변에 이제 방유제라는 곳이 있는데 주변에다가 이제 얘를 둔다고요. 뭐를 둬요? 보유공지라는 걸 둔다고. 그럼 이 보유공지를 산정을 할 때 4000배 초과할 때는 자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직경을 예를 들어 뭐 20m로 줬대요. 여기 높이를 예를 들어 15m로 줬대.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요. 왜냐면 여기서 비교하라 그랬거든요. 지름과 높이 중 그죠? 비교해서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몇 메타? 20m로 하는 거야. 20m. 최소 20m 이상. 근데 이게 만일 비교했는데 30m가 넘었대. 그럼 30m로 한대요. 만일 이게 15m가 안 된대. 그럼 15m로 한대. 맞습니까? 이런 기준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나요? 됐나요? 자, 지정수량 2000배, 3000배 이하일 때는 우리가 12m로 한다. 육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저장 탱크, 지정수량 4000배에 저장하는 건 제외, 동일한 방유지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3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3m예요. 제가 밑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육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저장 탱크는 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를 좀 줄일 수 있대. 3분의 1로. 근데 최소가 1.5m여야 해. 그죠? 그래서 보유공지 기준에 가보면 이거는 당연히 외웠죠? 이건 당연히 외웠죠, 여러분들?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500, 1000, 2000, 3000, 4000, 4000 초과 3, 5, 9, 12, 15 높이나 지름 중에 큰 거. 자, 근데 제가 지금 시험 문제 낸 게 이 아래서 낸 거거든요. 자, 보세요. 육류 위험물 외예요. 그럼 외니까 1, 2, 3, 4, 5겠지, 그지? 숫자 셀 줄 알죠? 1, 2, 3, 4, 5. 1, 2, 3, 4, 5. 5개 저장 탱크는 동일한 방유지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3분의 1 이상 너비로 한대. 예의. 이 경우 보유공지 너비는 최소 3m 이상. 원래 3m 이상이 최소니까 그 3m 이상 최소 기준을 맞춰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인접한 방향의 보유공지. 여기. 맞습니까? 요 인접한 방향의 보유공지는 둘 사이 인접한 방향 여기죠. 요 보유공지는 우리가 계산한 것의 몇 분의 몇? 3분의 1로 하래. 3분의 1.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너비가 최소 몇 메타? 3m 이상으로 하래. 3m 이상.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근데 이게 만일 육류다. 그럼 똑같이 봤을 때 여기를 보유공지에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육류래 이번엔. 얘는 육류가 아닌 거고. 이번엔 육류래요. 육류.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래요? 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 자, 여기서 나왔던 보유공지를 3분의 1을 다 때리래요. 예를 들어 3m면 1m만 떼면 되는 거네, 요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최소가 1.5이니까 이것도 1m가 아니고 1.5가 돼야 되네. 1.5. 이해되시죠? 여기가 1.5. 그러니까 육류 기준이 좀 따로 있는 거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 육류가 아닐 때 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 인접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럼 인접하는 방향을 또 3분의 1 이상의 너비라고 여기를 2개 이상 있으면 보유공지 너비는 또 1.5가 된대. 그치? 그러니까 육류 탱크 외 같은 경우는 너비가 3m예요. 최소가. 근데 육류는 다 1.5m네. 1.5m.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직은 나온 적 없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로 바꿔서. 맨날 이것만 보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라고. 아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가보면 외부 구조 및 설비. 이 기준은 제가 다 넣진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 양이 워낙 많아서.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올 게 너무 많다. 외부 구조 설비 쪽에서 꼭 보셔야 돼. 5개 저장 탱크의 외부 구조 설비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용접부는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 투과 시험, 진공 시험 등의 비파기 시험.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개 저장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해 탱크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 가스나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액체 위험물의 5개 저장 탱크 주입구에는 호스나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않는 걸로 설치하고 주입구에는 폭발 방지를 위해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입구 설치 기준이 따로 있어요.
옥외 저장 탱크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고 부식이 없는 경우는 스테인리스 강판인 경우엔 괜찮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에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건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않는 곳으로 설치하고 주입구에는 폭발 방지를 위해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입구에는 밸브나 뚜껑,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같이 잘 보시고 옥외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갔을 때 주입구 기준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주입구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기준 같은 경우 외부 구조 설비 기준은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풀어봤는데 요 주입구 기준은 안 풀어본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래. 없는. 호스나 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않게 하래. 주입구에는 밸브나 뚜껑을 설치하래. 휘발유 벤젠 들어가 있습니다.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 탱크의 주입구 부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접지 전극을 설치해라. 휘발유와 벤젠이라고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밖에는 굳이 여러분들 찾아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표 물질 이런 것도 물어볼 수는 있죠. 휘발유 벤젠을 다른 걸로 넣어가지고 인하점이 21도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에는 게시판을 설치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방위턱 지뷰 설비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 번 정도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옥외 탱크 저장소 방유제 문제. 방유제 문제는 우리 워낙 많이 풀어봤죠? 자,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쭉 보세요. 안 보일 수 있어. 왜냐하면 숫자를 안 바꿨거든 내가. 높이 0.5, 3, 두께 0.2, 지하 배설 1, 당한 방유제와 옥외 저장 탱크 사이의 집안면 아래에 불치민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지하 배설 깊이를 해당 불치민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잘 보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많이 나왔던 문제죠.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땐 그 탱크 용량의 110%, 두 개 이상일 땐 최대인 거의 110%. 이 경우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의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집안면 이상 부분의 기초 최적, 간막이 뚜개 최적, 당의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최적을 더한 것, 이게 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방유제를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탱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셨죠? 그럼 얘가 깨져요. 뭐가 깨진다고? 여러분들 이 탱크가 깨져요. 탱크가 깨졌다는 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탱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기초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초는 그냥 돌이에요. 여러분들 돌인데 탱크를 그냥 우리가 지면 위에 올린다기보다 콘크리트 돌을,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위에 올리거든요. 그럼 그 콘크리트 바닥을 우리가 기초라고 얘기해요. 기초. 아셨죠? 그럼 얘가 새요. 위험물이 깨졌어. 샜어. 그럼 여기 위험물이 막 이렇게 차겠죠? 위험물이 막 여기 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위험물이 찼을 때 얘가 넘치지 않게 우리가 이 안의 용량을 최대한으로 몇 프로? 110%로 해주라는 거잖아. 최소한 이 용량보다 110% 크게. 맞잖아, 여러분들. 110%니까 결국 1.1배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10리터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리터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방유제 용량을 최소 11리터로 해주라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적게 저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이 안에 11리터를 내가 가둘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요 안에 최적을, 요 안에 최적,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최적을 우리가 11리터로 해야 되는데 11리터 정도 가둬둘 수 있게 높이라던가 이런 걸 조정을 해야겠죠. 넓이도 좀 조정을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기초 있죠. 이런 부분은 방유제 용량에서 빼야겠지. 왜냐하면 얘는 탱크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방유제 용량 안에 얘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가둘 수 있는 용량에서 얘를 더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뺀.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요 정도. 여기, 요 용량. 요 용량이 몇 리터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11리터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 부분도 빼야 되고,
또 이 안에 뭐도 있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배관 같은 것도 막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배관 부분도 다 빼고.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또는 용적.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탱크를 가지고 110%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외의 탱크는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앞에 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결국은 결론은 그거야, 여러분들. 최적이나 간막이 뚝이 있으면 간막이 뚝의 최적이나 배관 이런 최적을 포함시키지 말아라, 용량 안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잘 보시고. 그리고 5개 탱크 저장소는 10개. 이때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5개 저장 탱크의 용량은 20만 리터 이하고 5개 저장 탱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이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경우는 20개로 한대. 다만 인하점이 200도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저장 탱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기본은 10개. 그죠? 그리고 20개인 경우가 또 있죠. 그리고 2분의 1 이상은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군의 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해라. 다만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 용량 합계가 20만 리터 이하일 때 소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기준은 제가 밑에 가보면 전체를 다 넣지 못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책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나중에 꼭 여러분들 보셔야 돼. 아니면 점프로 정리하세요. 점프. 법규 점프 책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7 옥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옥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옥내 탱크 저장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틀림없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지 않는 것 뿐이지, 그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1번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 저장 탱크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0.5m예요. 특이하죠, 그죠? 되게 작죠. 다만 탱크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탱크는 단층 건물에 설치된 전용실에 설치하고요.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지정 수량 40배, 그죠? 40배 이하일 것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옥내 저장 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고 탱크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강판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게 이런 숫자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량도 한번 보시면 좋고 특이하게 용량이 정해져 있죠.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지정 수량의 40배를 넘지 말 것. 근데 그 외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으로는 40배를 넘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이상이면 옥내 저장소에는 저장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많아지니까 위험물이. 그리고 옥내 쪽에 저장을 잘 안 합니다, 위험물을.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적인 기준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십시오. 요 정도. 그래서 동그라미 빵꾸 뚫어서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요런 기준 특히, 요런 기준도 빵꾸 뚫어 나올 수 있죠.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자, 지하 탱크 저장소는 이미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를 좀 보고 가시냐면 이런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안에 가보면. 그래서 이 거리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정리를 하셔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리 기준, 특히 전용실 기준은 조금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보면 뭐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비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고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과의 안쪽과의 사이 간격은 0.1m 이상으로 하고 당해 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해 응고되지 않게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라. 지하 저장 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그 상호간의 1m, 둘 이상의 지하 저장 탱크 용량 합계가 100배 이하일 땐 0.5m. 다만 그 사이에 전용실 벽이나 두께 20cm가 있을 땐 그렇지 않다. 아셨죠? 20cm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원래는 상호간에 1m가 있어야 되는데 지정 수량이 100배가 안 되면 0.5m로 할 수 있대. 그리고 요거 두께 20cm라는 것도 한 번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 지하 탱크 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 탱크 저장소라고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를 한 게시판 설치라고 나와 있죠. 여기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잘못된 거 찾는 거야, 잘못된 거. 그래서 요거 정리하십시오 하셨죠? 여기 나와주면 너무 좋아, 여러분들. 그리고 예전에 이미 나왔어요. 이런 자갈 같은 것도 나왔었고, 아셨습니까? 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전용실 설치 기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에 또 뭐가 있냐면 누설 검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누설 검사관 설치 기준도 보시면 너무 좋죠. 이중관. 이거 예전에도 했습니다, 우리.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하고, 재료는 금속관이나 경질합성 수지관. 탱크 전용실의 바닥이나 기초까지 닿게 밑에까지 쭉 내려줘라. 관의 윗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까지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이게 윗부분이 아니고 밑부분입니다. 소공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그만 구멍이라 그랬죠? 조그만 구멍.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관의 윗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탱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탱크가 여기 센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누설 검사관을 여기 아래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윗부분으로부터 요 아랫부분, 요 아래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야 되는데, 관에. 아셨죠? 그래서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요 아랫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까지, 센터까지 높이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부는 소공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액체가 들어있는 요, 액체가 많이 일반적으로 차 있는 요 부분은 소공을 꼭 뚫어놓고, 그 위에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은 소공이 뚫려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정답이 4번입니다. 17번. 야, 옛날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이 간이 탱크 저장소가. 그래서 간이 탱크 저장소는 꼭 정리를 해두고 가십시오. 저는 요 정도만 정리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예전에도 제가 아마 빵꾸 뚫어서 한번 시험 문제 냈을 거예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 탱크는 옥 내가 아니고 옥 외.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그 수를 몇 개의 여러 합니까? 요거 3개로 하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 저장 탱크를 2 이상 설치하면 안 되고, 간이 저장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이나 가설대에 고정하고, 5개에 설치하면 몇 메타 이상의 우리가 공지를 둡니까? 1이죠. 1. 그리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와 전용실, 벽과의 사이 간격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0.5m.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간이 저장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한다. 600리터. 그죠? 그리고 간이 저장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한다. 70kPa의 압력으로 10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꼭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그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됐습니까? 네, 요 기준 정도는 꼭 보고 가십시오. 나와주면 땡큐야. 옛날엔 그냥 용량만 물어봤어요. 간이 저장 탱크 용량을 몇 리터 이하로 해야 되냐. 600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 갔을 때 참고 조항에 가보면 요 기준 나와 있습니다. 통기관 기준. 통기관 기준은 보셔야 돼. 자칠은 몇 미리? 예전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다 25mm. 옥 외. 높이 1.5m. 통기관에 선단은 구부려요. 45도 이상.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점이 70도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위험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괜찮다. 뭐 이런 기준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십시오. 네. 자, 어제 제가 새벽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공부가 아니죠. 오늘 수업 준비를 좀 하면서 오전에 이제 온라인 강의가 또 있었으니까, 온라인 강의 촬영이 또 있었거든요. 여기서 하면 좋은데 그건 서울까지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자차 끌고 나갔죠. 나가서 이제 나가기로 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냥 공부를 하면서 보는데 이제 좀 쉬는 시간에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1시간 하고 뭐 좀 쉬었다가 이제 쉬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관련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그 소방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제 영상이 뜨는 거예요. 옛날도 아니야, 여러분들. 작년이죠. 작년 한 중순쯤, 한 7월, 6월쯤, 6월, 7월쯤 그때 영상이 뜨는데, 약간 남색 마이를 입고 강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 제가 카메라로 찍으면 약간 이렇게 부하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별로 그렇게 부하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이 많이 쪘나 해서 이제 어제 새벽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체중계에 잘 안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올라가도 좋을 게 없으니까 만족할 결과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올라가. 양심상 올라가지 않는데, 진짜 겨울에 안 올라가다가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60kg 중반 정도였거든요. 키가 제가 좀 작아요, 여러분들. 키가 이렇게 뭐 커 보이진 않잖아, 그지? 170 정도 되는데, 보통 재면 170.1, 170.2 이렇게 나와. 진짜 내가 보통 뭐 170 안 넘는 사람들이 170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 정도 돼요. 한 170.1 맨날 그렇게 나와요. 170.2 이렇게 나오는데, 뭐 60kg 한 중반대 한 66, 67 이렇게 나갔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어제 재보니까 7대를 찍었더라고요. 제 평생 여러분들 7대를 찍은 적이 없거든요. 확실히 나이가 드나 봐.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강사들이 보통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까지 수업이 있으면. 그러면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요. 6시에 밥을 먹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보통 내가 얘기했죠, 예전에 한 2시, 3시쯤 잔다고. 1시, 2시? 2시, 3시 한 이때쯤 자요. 2시쯤 자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좀 늦어지면 더 하고, 좀 더 일찍 끝나면 좀 더 일찍 끝내고.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하루에 4끼를 먹더라고. 돼지지 진짜. 내가 볼 땐 그러면 안 되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그치? 근데 야식도 가벼운 걸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 바나나 같은 거 하나 먹는 거 좀 입이 심심하니까. 그게 아니고 막 과하게 먹으니까. 그래서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픈 이유가 있었구나.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어깨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깨는 진짜 이거 올려서 그런 거고, 팔을 판서광기를 해서 그런 거고, 무릎이 아픈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 그냥 살이 찐 거였어요. 네. 살을 좀 빼볼게요, 여러분들. 또 이제 여름철 오면 좀 얇게 입어야 되니까, 또 그거를 얇게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살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문득 공부를 하다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체력 준비하니까 뭐 살찔 일이 없잖아요. 아닌가요 또? 그건 또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운동을 좀 해볼까. 근데 옛날에 제가 PT를 한번 받았었는데 다시는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나하고 안 맞아요. 그 강제로 이렇게 시키는 거하고 돈도 돈인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헬스장을 끊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집에서 그냥 실내 자전거 타죠 뭐. 자, 일단 거기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걔를 한번 볼까요,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게 중요하죠, 지금.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동 탱크 저장소 상치 장소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알맞은 말은. 이동 탱크 저장소의 상치 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개에 있는 상치 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이게 몇 메타 이상 뛰는 거야, 우리? 5죠, 5. 맞습니까? 그래서 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데 이게 인근의 건축물이 1층이면 3. 제가 봤을 때 이동 탱크 일단 요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내화 이런 건 잘 안 물어봐. 내화 구조 불연재료는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상치 장소 기준 꼭 보시고, 상치 장소 기준은 꼭 보세요,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동 탱크 예전에도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요 구조 기준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럼 1번에 가보면 이동 저장 탱크는 그 내부에 4,000이죠. 됐죠? 3.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내식성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 설치. 됐습니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기 이제 칸막이 설치 기준이에요.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매돌과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는데,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1000리터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2000이에요. 2000.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수압 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과 기밀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 잘 보시고. 탱크는 요거 두께 몇 밀리예요? 3.2mm죠, 그죠?
맞죠? 그래서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한다라고 틀림없이 문제가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5개 저장소 기준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5개 저장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개 저장소 기준에 가보면 이게 바깥쪽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선반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선반 기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연 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집안면에 고정할 것, 선반 높이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개 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 표시, 울타리를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정도 보시라 그랬죠. 이거 6이다라는 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준이. 그래서 문제로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다음 별표 13입니다. 별표 13. 주유 취급소 문제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요번에도 나왔고. 요 고정 주유 설비에 갔을 때 주유 공지 기준 꼭 알고 계셔야죠. 너비 15, 길이 6. 그죠? 급유 설비를 설치했을 땐 급유 공지. 근데 급유 공지는 뭐가 없어요? 길이 기준이 없죠. 너비 기준이 없죠. 고정 주유 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 경계선까지 4, 부지 경계선 담, 건축물 벽까지 2, 개구부 없는 벽까지 1. 그죠? 급유 설비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 경계선까지 4, 부지 경계선 및 담까지 이게 1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벽이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벽이 2, 개구부가 없는 벽 1. 고정 주유 설비와 급유 설비 사이는 4m.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급유 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는 5. 현수식은 0.5m에서 3. 왜냐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다 보고 가시라고, 이런 숫자 기준은. 여기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요 기준, 요 기준, 요 기준. 그리고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 담 또는 벽을 설치해라. 대신에 주유 취급소 인근에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다.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죠. 2번.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잘 보시고. 자, 14. 별표 14. 자, 이제 무슨 취급소예요? 판매 취급소. 판매 취급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1종과 2종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1종은 지정수량 몇 배? 20배. 2종은 40배. 아셨죠? 20배와 40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22번에 가보면 판매 취급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배합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 설비를 설치한다.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2m 이상으로 한다. 근데 이게 몇 m예요? 1입니다. 1.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며 면적 6에서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종 판매 취급소에도 들어가는 기준이고 2종 판매 취급소에도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동일하게 들어가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험물 배합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위험물 배합실 기준. 자, 여러분들 이 위험물 배합실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냐면, 자, 여기 바닥 면적 기준이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경사를 두고 집유 설비 이런 거 잘 보시고, 출입문을 수시로 열 수 있는, 이게 하나가 좀 잘못 들어갔더라고 어제 보다 보니까. 요게 정오표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보십시오. 갑종이란 말은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 높이, 문턱 높이 한번 체크 잘 해주시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은 지붕 위로 방출해라. 저는 이송 취급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나중에 문제를 뭐 조금 더 이제 만들든가, 이 별표 문제는 제가 조금 더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 주간 테스트가 이제
없으니까 뭐 레벨 2 모의고사를 보면서 중간중간 제가 추가 문제를 조금 생각나는 것들은 좀 더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때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요 정도. 이송 취급소를 설치해도 되는 장소는.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이송 취급소를. 그래서 여기가 보면 철도 도로 터널 안. 경사지역인데 붕괴 위험. 이게 그냥 경사지역이 아니야. 급경사. 2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긴 설치를 해도 되는 거야. 경사지역은. 급경사만 안 돼요. 호수 저수지 등으로 수리수원이 되는 곳.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계 및 중앙분리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요 4가지 정도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책 있잖아. 책에 가보시면 거기 이송취급소 기준 한번 가보세요. 어디요? 이송취급소. 거기 기준에 가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설치 장소 정도. 근데 이제 진짜 어렵게 나오면 배관 설치 기준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올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참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나오면 또 욕은 또 내가 다 먹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문제로라도 제가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잘 해주셨다가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든 할게요. 아셨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송취급소는 일단 그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고요. 그 정도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가보면 별표 17 소화경보 피난설비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일단은 소화설비 설치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상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소화설비는 얘를 구분을 하더라. 요거. 그죠? 소화 난이도를 구분을 하더라. 그래서 1등급 우리가 1부터 몇 가지? 3까지. 그죠? 그래서 난이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의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죠. 그죠? 전기 설비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는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100제곱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유 단위 계산 방법으로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은 연면적 얼마마다 100마다,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뭐 50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10배를 1 소유 단위로 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요 소유 단위 구하는 게. 근데 뭐 계산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그죠? 계산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요런 것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나온 거죠. 지금 시험에. 맞죠? 최근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가 100배가 아니고 몇 배라고 해요? 10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 정리하셔야 돼. 응?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올 수는 있으나 제가 필요하면 뭐 동영 레벨 2에 넣든가 여러분들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숫자 알고 계십시오. 이 숫자를 보고 내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탐. 이 자탐 설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설치 기준이지만, 그죠? 이게 소방학개론에도 나와요. 자탐 설치 기준이. 근데 보시면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600에 50. 그죠? 이건 좀 특이하죠. 이 기준이 일반 건축물 기준, 우리 소방학개론 소방시설론 기준에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위험물법의 제조소 등 기준에는 있어요. 광전식 분량일 땐 100m. 그 밖에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학개론에 가보면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인다. 주출래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1000짜리가 있었죠. 똑같죠. 그리고 자탐에는 비상전원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죠? 3번 자탐 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둘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이 400제곱 이하이면서 당의 경계구역이 2개 층에 걸치는 경우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기,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 건축물 기준하고 똑같아요. 원래 얼마였어요? 50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500입니다.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26번 피난설비 설치 기준이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풀 수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다는 거. 이게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거 정오표에 제가 초과해 놓을게요. 그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옳지 않은 거. 됐죠? 아까 제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옳은 거 찾아라라고 하면 1, 2, 3번인데 여기 옳지 않은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네요. 피난설비 설치 기준이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옥내 주유 취급소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출입구, 그죠? 통로, 계단 출입구에 뭐를 설치한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2번 주유 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이죠, 이게. 그래서 그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 취급소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에 유도등 설치. 유도등에는 비상전원 설치해야죠. 옥내 주유 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비상구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다.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한다.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한다. 잘못된 거죠. 됐습니까? 자, 저희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 공통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 갔을 때 인류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나올만 합니다.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류예요? 3류 기준이죠, 3류.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 정도는 풀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풀어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꼭 풀어보시고. 됐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십시오. 이거 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 들어가 있고, 자, 이 유별 저장 취급 공통기준이라는 게 또 들어갔는데 이게 똑같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굳이 똑같은 문제를 두 번 풀 필요 없겠죠. 제가 뺐어야 되는데 29번 위험물 저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내 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 쭉 읽어봤을 때 요거 보세요.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소성 물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저장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여러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숫자들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오표에 이거 4번 고쳐드렸죠. 그죠? 4번 보기 바꿔라. 다른 걸로 바꿔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운반 기준도 그때 한번 요 수납률, 그죠? 내용적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이것도 지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4번.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우리가 내용적에 이게 95%가 아니고 몇 프로? 90%. 또 나올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었던 거 위주로 조금 보시고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주의사항은. 찾아보십시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쭉 찾아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화성 고체 같은 경우는 화기주의와 물기염금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화기염금이 있죠. 화기염금.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 개념들 조금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조사법입니다. 조사법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법은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사법에서 목적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법은 예방 및 소방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원인, 성장, 확산, 피해, 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 전문적인 조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원인, 성장,
확산, 피해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방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뒤에 원인, 성장, 확산, 피해 현황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다. 끝났네. 그치? 정답 몇 번? 3번.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놨고 뭐 용어의 정의는 시험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화재에 대한 정의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을 말한다. 관계인 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죠? 및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다 포함이죠. 그죠? 맞죠? 이런 사람들 다 포함입니다. 관계자와 등 다 포함이죠. 조사란 청본서 그죠? 원인, 피해, 대응을 위해 자료 수집하고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실험 일련의 행위.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화재 안전조사랑 조금 섞여서 정의가 나왔었죠. 화재조사관이랑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얘기한다. 근데 이게 화재조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무슨 공무원이에요? 소방공무원이죠. 소방공무원. 뭐 치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 맞습니까? 자, 그리고 3번. 네, 방금 얘기했던 관계인 등에 누구가 들어가냐. 이거 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발견, 신고한 사람, 발생시키거나 관계 있는 사람, 목격자. 근데 소화활동을 해가거나 인명구조활동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유도 대피 제외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제외가 아니고 뭐예요? 포함이죠. 그죠? 포함. 그거야 여러분들. 국가 등의 책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국가와 누구는 이게 지자체예요. 지자체는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화재 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책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니은은 관계인 등은 이게 관계인 등입니다. 관계인 등은 화재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뭐를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중앙행정기관 관계인 중앙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이게 관계인 등이 들어가요. 관계인 등. 이거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하나 만든 거예요. 그죠? 다음 화재조사의 실시. 자, 이거 제가 외우라 그랬죠. 조사 항목.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우리 원인, 피해, 대응. 일단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원인, 피해, 대응. 그리고 소방시설 등. 맞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설치관리 작동. 근데 여기 가보면 피난시설 등이라 그랬죠? 소방시설 등.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뭐 예를 들어 내화 건물인지 목조 건물인지 중요하겠죠. 유형별 위험성,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일반 화재냐 아니면 또 유류 화재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참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언제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조사법상 조사 절차를 옳게 나열한 거. 자, 최근에 이미 요게 나왔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출동하면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도착을 해서 뭐를 해요?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정밀조사라는 걸 실시하죠. 필요하면. 그리고 결과 보고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순서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래서 조사 내용, 절차라는 내용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조사를 할 때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된다? 협조를 해줘야죠, 우리도. 왜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일정만큼 협조해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6조.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 화재조사법상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해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아래에서 조사 전담부서의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모두 다 고르래. 그치? 그러면 여기 갔을 때 이게 조사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에 갔을 때 전담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틀림없이 관서장이 만들어요. 그죠? 전담부서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업무 같은 경우는 가보면 뭐 실시, 조사 결과, 분석, 관리, 그리고 기술개발 조사관 역량 증진, 시설 장비 관리 운영, 조사에 필요한 업무. 이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실시와 분석 관리,
기술 개발과 역량 증진, 그죠? 시설 장비, 관리 운영,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업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가 문제로라도 한번 꼭 보시라고 넣어 놓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다음 4번. 화재조사법상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소방공무원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응시 자격이 되는 거야. 청장이 0제5조 1항 1호의 화재조사 시험, 자격시험 실시하는 경우에 과목, 일시, 장소, 응시 자격, 절차 이런 것들을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그죠?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에는 화재조사 이론, 그죠? 실습, 조사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주요 특이 화재조사, 감식 감정사항,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죠. 전담 부서에 배치된 조사관은 의무보수 교육을 2년마다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치되면 처음 받는 의무보수 교육은 거기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꼭 교육을 받아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30일.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래요. 전문교육이나 의무보수 교육. 7조 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 이거는 이제 보고규정상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 여러분들 화재 합동조사단의 내용에 모태가 여기 있는 거죠. 합동조사단. 여기 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조사법상 관서장은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 조사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자, 누가 할 수 있는지 잘 보시고.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맞죠?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1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란,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일 때 이게 발생했을 때 얘를 운영하는 거니까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은 조사관, 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공무원, 맞습니까? 그리고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직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죠? 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 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이 되면. 근데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본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때는 본봉에다 포함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한테 더 돈을 주거나 이러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 됐죠? 그런 개념으로 문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화재 현장 보존. 자, 이거는 이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1번에 가보면 화재 현장 보존 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면 누구든지 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입니다. 화재 현장에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당연한 거죠.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괜찮다. 누구든지 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통제구역에. 맞죠? 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나 화재 현장 보존 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1일 이내가 아니고 1일 이내 해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즉시 해제해야죠. 그 즉시 그저 해제해야죠. 이 내용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 조치를 하거나 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 또는 실화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체 없이 맞나요? 7번 조사법상 관서장이나 관할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은 화재 현장 보존 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를 설치해야 돼.
그러니까 바리케이트 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야. 여기가 왜 이렇게 통제구역이 됐는지.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뭐 이유라던가 주체,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범위, 맞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돼야 된다.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요거 잘 보시고. 시행령 제8조는 그래서 요 정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출입조사 등 화재조사법상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 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랬죠? 이거 누가 해요? 관서장.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출입조사에 가보면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증표 보여줘야 되고, 업무방해하면 안 되고, 비밀누설 안 되고. 조사법상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하면 관계인 등을 소방관서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출석 요구하려면 며칠 전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야 하는가? 이거 며칠이에요? 3일이죠. 3일. 그죠? 그리고 이런 걸 꼭 알려줘야 되는데 일시, 장소, 사유. 자, 증거물 수집. 화재조사법상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맞죠? 옳지 않게예요. 그럼 거기 갔을 때 1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검사, 시험, 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경찰서장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했거나 증거물을 압수했을 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미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때는 경찰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가 들어간 거니까 수사기관장. 좀 특이한 겁니다. 이 문제는. 됐죠? 그래서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이것도 누구라고 들어갈까요? 수사기관장이라고 들어가겠죠.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해 특별한 조사가 없으면 협조.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등 그 범죄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건 또 경찰서장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 조항입니다. 다른 조항에 각각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서로 협력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조사법에 가보면 이 내용이 틀림없이 여러분들 들어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갔을 때 꼭 한번 보십시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조와 1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조와 어디요? 12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제가 넣어놨죠.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사법상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공표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 건축물과 구조물, 화재 예방을 위해 공포할 이게 청장이 아니고 누구냐면 관서장입니다. 그래서 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있을 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의 공표도 제가 봤을 때 나올 만한 게 이 정도?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는지 정도? 이다 관서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뭐 증명원의 발급, 결과 통보도 누가 한대요? 관서장. 증명원 발급도 관서장. 그죠? 자, 감정기관. 감정기관은 최근에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죠? 감정기관도 그렇고 뒤에 가보면 몇 가지 볼 게 더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만드는 거야. 감정기관은 지정 운영을 하는데 지정 운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특이한 게 있거든요. 1번 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래요. 그죠? 지정을 받으면 취소. 근데 취소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청문. 감정기관을 지정받으려면 증거물,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고 감정기관을 지정받으려면 증거물 등을 보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청장은
지정된 감정기관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가 아니고 법대로 갑시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로 하나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화재 감정기관을 만들 때 필요한 인력 기준, 요 주인력 기준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주된 기술력으로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감정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쭉 봤을 때 전문인력 보유 기준으로 거기 가보면 차지래요. 그죠? 맞습니까? 요것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갔을 때 여기 쭉 보시면 야, 이것도 잘못 들어가 있네요. 아, 이게 문제가 제가 이게 계속 만들다 보니까 확인을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뭐 5년, 그죠? 뭐 2년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5년, 2년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요게 우리가 보통 보조인력 기술 기준에 가보면 1년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건 또 왜 제가 어제 못 봤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걸로 찾아주셔야 돼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지정 기준에서 저는 인력 기준 정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인력 기준 정도 보고 가시고. 요것도 이미 나왔죠.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하면은 1번에 소방관서장은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재 정보를 기록, 유지, 보관한다. 2번 화재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등에 필요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 나머지 이거 맞는 보기 잘 보십시오. 하셨죠? 관서장은 화재 정보 기록, 유지, 보관 이게 맞고요. 청장이 구축,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수집하고 관리하는지 화재 조사에 대한 내용이겠죠. 뭐 원인, 피해, 대응, 소방시설 등 이거 우리 앞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법 이행 및 위반, 보험 가입 정보 이런 것들 조금 특이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벌칙 기준은 우리 300이랑 200밖에 없죠. 그죠? 300벌이랑 200 과태료밖에 없으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3번에 가보면 이게 이제 과태료 나머지 다 300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를 하나를 더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벌금 기준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 요거 우리 뒤에 조사법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또 풀어보시고요. 이상한 거나 또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 법은 근데 명확하게 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별로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수정을 하면서 또 다시 알려드리고 할게요.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예상 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주중에 특강 2개 해서 계산문제 특강이랑 이제 법 개정 특강 이렇게 법 개정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벌칙, 과태료 요거 제가 좀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